오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변성환 후보님의 양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65년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출생하신 부산 사나이네요. 수정초, 광안초, 대연중,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93년도에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셔서 공직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안부 공무원으로 재직을 쭉 하셨고요. 지방세 정책과장, 교부세 과장 등을 거쳐서 서병수 전 부산시장 체제 때 정책기획실장으로 부산에 오시게 됩니다. 네. 그때 처음 이제 부산시청에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본청에는 처음 들어왔죠, 그때. 예,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지방 교부세 추가 확보라든지 민간 투자 사업 관리 강화, 공기업 경영 혁신 등 재정 운영에 주력한 뒤 행정안전부로 복귀하셨다. 대변인 업무까지 수행하신 이후에 네.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4월 이제 얼떨결에 이제 권한 대행을 맡으신 거죠. 네. 부산시장 선거까지 나오려는 생각도 못했죠. 못했죠.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내가 이제 시장 선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니야. 그럴 경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걸 없었는데. 어떻게 수습하고 시장을 이끌어갈까. 그런 고민, 뭐 그런 것 뿐이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초량 지하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직무유기 논란 때문에 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으신 일도 있었죠. 네네. 제한테는 제일 아픈 구석이죠. 유가족들한테는 죄송스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를 하고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세금 책임자는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쭉 엘리트 공무원으로 쭉 가시다가 드디어 선거에 뛰어드셨고 출근길 바닥 민심을 듣고 부산 현안에 집중하겠다라는 출사표와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경선에 뛰어드셨고요. 부산시정의 키, 초보한테는 절대 못 맡긴다. 네. 권한대행에서 실무 중심, 권력의 중심, 미들맨으로 돌아온 공직자 출신의 변성환 부산시장 예비후보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혹독한 관문이 있습니다. 순발력과 부산에 대한 애정과 상식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계신지. 이건가요? 부산 가덕도의 명칭은 섬에서 미더덕이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OX. 부산의 해상 교량은 모두 7곳이다. OX. 자, 용궁 구름다리는 송정에 설치돼 있다. OX. 강안대교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의 현수교다. OX. 무지 어려운데 이거. 빵점 같은. 부산 국제시장은 1945년 광복이 되면서 형성된 시장이다. OX. 용두산 공원 정상에 있는 부산타워 아래에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다. OX. 부산 제한 유엔 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이다. OX. 예. 부산 갈매길은 모두 9개의 코스로 나눠져 있다. OX. 부산 창가 가사에는 부산이 10번 등장한 터지는 건드립니다. 맞는 것 같은데. 부산 센텀시티의 명칭 중 센텀은 영어다. OX. 자, 50점. 평생 받은 점수 중에 제일 낮다. 선거 공약으로 갈게요. 먼저 왜 꼭 나 변성환이 부산시장이 돼야 하는가를 2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20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 시정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믿음과 원칙을 지키는 후보, 부산 전문가 변성환입니다. 그게 제 모토입니다. 부산시장이 됐어요. 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선은 코로나 극복. 제가 그 1월 달에 다 준비를 하고는 왔어요. 추진단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백신이 보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죠.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 경험을 밖에서 본 게 아니라 진짜 안에서 그죠? 시장 역할을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뭘 느끼셨나요? 시정이 느슨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에 한 2만여 공직자가 있는데 구군까지 포함해서 다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시정 자체가 느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네. 부산시의 여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아시다시피
청년이 떠나는 도시, 자꾸 나이 들어가는 도시, 노인과 바다, 뭐 이런 얘기를 노인과 바다.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은 저희들이 알고 있죠. 산업 자체도 기존에 있는 제조업, 조선기자재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거에 나갈 때 이제 민주당을 달고 민주당의 주자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민주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제가 자발적으로 나온 건 제 네. 의지로 나온 부분은 분명한 거고요. 앞서 20초짜리에 제일 강조한 마지막 부분에 한가 믿음과 원칙을 지키는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뢰의 문제인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산의 행정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한 자리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님이 임명한 자리죠. 아, 부산시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차원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민선 7기가 이제 시민들과 했던 공약들, 그거는 전임 시장 개인의 공약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당 정권한테 준 거니까 그 권한은 제가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도 민선 7기에 시민들과 지켰던 공약들은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되면 또 그래 할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럼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민주당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이 입당한 이후로 부산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그겁니다. 이제 부산의 위기, 부산을 안정시키고 하는 그렇게 제가 시장 선거에 나섰던 이유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죠. 후보님을 보면 프로페셔널한 행정 관료셨지만 정치인으로 보면 진짜 정린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 어린이? 새내기죠. 근데 배우자분께서는 삼선의 시의원을 여기만 아주 어떻게 보면 훨씬 후보님보다 프로페셔널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내조를 많이 해주시나요? 경력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갓 태어난 손자고 아내는 정조 할머니 뻘짝도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경륜으로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선거하는 데서 도움도 많이 되고 있고. 가장 든든한 참모. 아, 맞습니다. 네. 네. 부인이 나가서 지금 선거운동 하시면서 어떤 피드백을 많이 시민한테 받으시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잘 때밖에 못 봅니다. 저도 이제 매일 그 밤늦게 들어가니까. 후보님께서 부산을 청년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시면서 네. 이제 부산 청년들은 부모 찬스 대신 부산 찬스를 쓰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1호 공약도 청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부산형 청년 기초자산제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모 찬스로 태어나는 애들이 많죠. 집이 부유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윤택하게 살다가 네. 학교도 좋은 학교 가고 직장도 아버님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는다든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 찬스를 받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사회가 부모 찬스를 대신해서 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 1,000만 원을 입금을 해줍니다. 부모님 쓸 수도 없어요. 20년 동안 적금을 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적금을 들면 아마 복리로 하면은 20년 후에는 1,000만 원이 더 얹어서 2,000만 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20세가 되면은 다시 1,000만 원을 더 넣어줍니다. 그럼 10년 후까지 또 못 찾게 해요. 그래서 0세부터 30세까지 그거를 다 하면은 30세 되는 시점에서는 3,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20세 때 찾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학을 간다든지 학업에 정진하기 위한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다 졸업한 다음에 30세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쓰든지 창업을 하는 데 쓰든지 이런 사회 찬스를 주자는 게 저희들이 취지거든요.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좀 벗어나서 청년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청년들이 제대로 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자산을 우리가 좀 깔아주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면 저도 늦둥이를 낳아야 할 만큼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실현 가능해요? 가능하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00명 태어납니다. 네. 부산에. 지금 이제 20세 청년이 35,000명 정도 돼요. 합치면 5만 명이죠. 5만 명에 1,0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하면 매년 5천억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맞는데 근데 다른 후보님 공약보다는 제일 작은 돈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5천억에 대한 것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어디서 만들겠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청년 비전기금이라는 걸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한진 CY부지 같은 경우에 그 사전 협상용 지구단위 계획이 있죠. 네. 계속 공장이 떠나면은 그 용지를 공장 용지로 두면은 안 되니까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용지로 용도 전환을 해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짓는 분들은 굉장한 이득이죠. 건설업자에서. 그런 이득은
사회로부터 용도 전화를 받아서 한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 하나는 그거와 유사한 측면인데 김해신 공항 V자 할수록 이제 안 만들죠. 안 만들면 에코델타시티 원래 거기에 있던 게 수자원공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도시가 있죠. 용적률이 V자 활주로 때문에 공항 활주로 때문에 확 줄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없어서는 용적률을 확 높일 수가 있죠. 거기에도 한 7천억 정도 수익이 좀 생긴다고 봐요. 그런 구체적인 예산의 실행 계획을 저희들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 4명 중에 3명이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어떤 취업 대책, 좋은 일자리 대책 이런 건 있으십니까? 일자리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공항은 뭐 100% 이제 건설된다고 보고요. 거기만 해도 수십만 가지 네. 일자리가 생긴다고 얘기를 네. 합니다. 엑스포도 마찬가지예요. 네. 53만 명의 이상의 그 일자리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다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까지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산업구조의 개편입니다. 우린 사상, 그다음에 녹산 이런 공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조업 그렇죠.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가기 싫어해요. 이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센텀, 해운대에서 일하는 걸 또 청년들이 원해요. 그래서 그런 공단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스마트 공단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그런 걸 좀 바꾸어져야 됩니다. 또 요즘은 이제 단기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지금 에코붐 세대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20, 30대. 네. 일자리가 몰려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럴 때는 응급 처방이라도 해야 됩니다. 2, 3년 기간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돈을 투입을 해서라도 네. 단기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 영속성이 있는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그 텀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쭉 플랜을 가지고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중장년이나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정책. 지금 부산은 이미 2014년도에 고령사에 진입을 했고 올해 연말 되면은 빠르면 연말 되면은 초고령사에 진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노령인구 관련된 예산도 한 10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2배 이상 확 뛰어버렸어요. 그만큼 고령사회가 빨리 오는 그런 사회인데 5, 60대의 중장년층 부분은 굉장히 활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인생 3무작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교육이나 직장의 기회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줘야 돼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되고 조금 젊은 노인층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단기적인 일자리나 여가 이런 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맞춤형. 그리고 또 최고령, 이런 분들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계층별로 세계적인 대책들은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비용 공약 보면 출산 보육 정책 역시 나오는데 네. 여기 보면 내용 보면 영유아 병원비 영원 시대를 열겠다. 이 돈도 어떻게 마련하실지 걱정이네요. 별로 안 들어요. 한 300억 조금 넘는 돈 듭니다. 모 후보는 어반 루프 만드는데 그 돈 얼마 들까요? 지금 최소한 박형준 후보님 지금 비싸신 거죠? 비유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300억 자체도 큰 돈입니다. 네. 시정을 봤을 때. 근데 그런 자금은 부산시 예산이 한 1년에 한 15조 가까이 되니까 15조. 300억에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애들이 아플 때 병원 가서 병원비가 없으면 그거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사회가 그런 책임을 못 진다는 거는 전진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건강보험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이 되는데 그 사각지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유아들한테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부산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의미로 보면은 300억이 아니고 3조 이상의 저는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건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의 당론으로 보면 후보를 안 내겠다 이런 건데 나오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책임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많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비판은 받아야 되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국회 의석도 180석이 넘는 이런 의석을 가진 공당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서 후보를 안 내는 거는 또 다른 책임 회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거에는 분명한 사과 입장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선거로 통해서 심판을 받고 하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김영춘 후보님, 박인영 후보님하고 이제 네. 선의의 경쟁을 하고 계신데 어느 분이 더 어려워요? 지금 얼리 여론조사 나오는 인지도는 뭐 김영춘 후보님이 제일 높죠. 거기를 넘어야죠. 넘을 수 있는 뭐 비책이 있습니까? 뭐 따로 비책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비책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정치 신인이고 열정, 패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부산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가겠다는 걸 시민들이 알리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당은 다르지만 박형준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케이블 TV에서는 봤지만 관심이 없으시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분의 행기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 부산시에서 그리고 이현주 후보님은 어떻게 잘 아십니까? 모른다. 그분도 뭐 케이블 TV나 뉴스나 많이 봐서 알지. 뭐 주로 이제 활동을 뭐 중앙 무대에서 하신 분 아닙니까? 부산을 모른다. 아니 뭐 저보다 훨씬 모르겠죠.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또 네. 순발력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 이거 긴장되네. 이거 너무 자,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님. 다시 태어나도 정치 한다 안 한다? 아 나는 인제 20일도 안 됐는데 뭐 또 안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변성환에게 부산은 따뜻한 품이죠. 어머님 품 같은 곳이에요. 고향이고 네. 미들맨이란 어떤 사람? 신뢰를 지키는 사람. 대통령 하고 싶다 아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다. 뭐 가능성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열어놔요. 제 어릴 때 꿈도 대통령이었어요. 하고 싶네요 그러면. 다시 대통령 하고 싶다 아니다. 시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장하고 싶으시답니다. 후보님의 인생 책은? 하나씩 얘기해도 돼요? 네. 고우영의 삼국지 좋아합니다. 다시 선거 공약 들어가서 권한대행 막 되시고 나서 민주당에서 지금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후보로 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펄펄 뛰셨거든요. 지금 나오셨잖아요. 아니 펄펄 뛰고 그때는 그때 저보고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래서 펄펄 뛰신 거예요? 부산에서 민주당의 타이틀을 달고 나온 것에 막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공무원은 1급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네.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위직까지 저는 올라갔었죠. 네. 올라가고 그 위로는 뭐 장차관은 다 정무직입니다.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50대 한 후반 정도 되면 다 그만둬요. 너무 젊잖아요. 인생 100세 시대. 그쵸. 그래서 공직에 가졌던 경험 이런 거를 좀 고향에 내려와서 활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빨라진 거죠. 그리고 이번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뭐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다가 여기 쿵 저기 쿵 뭐 받쳐서 되겠습니까? 저같이 길 잘하는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새로운 시정 공백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나오신 박성훈 후보 잘 아시잖아요. 잘합니다. 행시 동기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호용호절하는 사이인데 이번에 이렇게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되면서 조금 우정이 금 같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진짜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정치는 뭐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본인의 뜻대로 이제 그 길로 가는 거고 저는 제 길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누가 뭐 탓하고 말리고 하겠습니까? 네네. 뭐 본인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그 아직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아직 남은 시간 있잖아요. 네. 요거를 또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필하실 건지 이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권한대행을 알아요. 변성환은 몰라요. 아 권한대행 시장 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 변성환이 누구지? 그게 인지도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여론조사를 할 때 나는 이름 하지 말고요. 권한대행 이랬으면은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달라지지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질관 열심히 앞으로 달릴 겁니다. 지금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요? 얼마나 늘어나요? 이런 질문 올라오셨어요. 통계 수치 따라 다른데 한 93만 개까지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가 93만 있습니다. 명. 아, 그렇죠. 어우. 공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건설 관련된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또 물류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플랜들 거기에 따라서 관광, 숙박 모든 것들이 다 따라와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진들의 발표입니다. 공식적인. 아 그렇군요. 네. 변상환으로 삼행시를 해주세요. 아, 순발력 테스트인가 봅니다. 제가 오늘 띄울게요.
변, 대한민국의 변화, 성, 부산의 성공 완. 완성하겠습니다. 변화와 성공을 완성하겠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변화 이거 쓰시죠 선거 때. 이거 괜찮네요. 부산은 현재 관광 정도밖에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이 없다. 이거 말고도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국제 관광 도시로 이제 부산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려 1,5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앞으로 한 5년간에 걸쳐서 이것도 산업화가 되는 거죠. 이 해양 산업이라는 게 조선이라는 게요. 이제는 다 그런 환경 규제 때문에 다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산업들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자리라는 것도 엄청난 이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해양과 관련돼서. 오늘 이제 우리 부캐부캐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네. 라방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영상편지 띄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시정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원칙을 지키는 후보 그리고 부산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에 담긴 뜻은 보시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소가 굶어 죽는데 계속 뭘 먹일까 이렇게 토론만 하다가 결국 소가 죽었대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소가 배고플 때는 풀을 밖에 나가서 한 짐 비워서 쇠죽을 끓여주는 사람이 진짜 참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지금 부산의 위기죠. 빨리 일할 수 있는 참 일꾼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후보가 저 변성하라고 저는 자신을 하기 때문에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